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셨나요? 막연한 걱정보다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5, 60대를 위한 노후 준비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 중 72.5%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실현의 욕구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앞으로 20에서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다면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격증들은 50대, 60세대가 취득하기 상대적으로 쉽고 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 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는 단순히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내외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전문적인 페인팅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자로 색상 배합부터 다양한 텍스처 연출, 특수 도장 기법까지 익혀야 하는 세밀한 분야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예술적 감각을 필요로 하며 색채 조합과 미적 감각을 살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필기 시험 없이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오랜 기간 공부해야 하는 부담 없이 실전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기 시험은 바탕면을 적절히 처리하고 페인트를 조색 및 배합한 후 롤러와 붓을 활용하여 도장 작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다양한 특수 도장 기법을 시연하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전체 합격률이 약 60%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습을 꾸준히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취업하게 되면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험이 쌓일수록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건설회사 및 시설관리 업체에 취업한다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는 소규모 도장 작업팀을 구성하거나 독립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고객층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페인트와 특수 질감 도장 등의 고급 도장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을 익히면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활용하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의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도료의 종류와 특성 이해, 색상 이론 및 조색 기술 실습, 도장 공구 사용법 및 유지 관리, 다양한 도장 기법 실습 및 안전 관리, 환경 친화적 도장 기술 적용 방법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63세 김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페인팅 작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숙련된 기술을 익히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의 보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인테리어 업체에서 월 27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손으로 직접 작업하며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내가 한 작업이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몸은 힘들어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한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는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요식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요리학원 등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식이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조리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지며 실기 시험은 직접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식품위생, 공중보건, 조리이론, 한국 음식 문화사 등의 이론을 평가하며 합격률은 약 45%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기 시험은 지정된 한식 메뉴 3-4가지를 제한 시간 내에 조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합격률은 35% 정도로 실습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진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내식당 및 단체 급식소에 취업한다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일정한 급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봉은 8,300만 원 사이입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을 중심으로 한 식단 관리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버세대 대상 조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센터 요리학원 강사로 요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요리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에는 한식의 역사와 이론, 식재료 관리법, 조리법 실습, 플레이팅 기법 등이 포함됩니다. 59세 박명자 씨는 자녀 양육을 마친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기업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2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해진 근무 시간 덕분에 안정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에서 해오던 요리를 이제는 직업으로 삼아 더욱 전문적으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매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0-60대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고 인생 경험을 통한 이해도가 높아 적합한 직종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필기 시험은 요양보호론, 의학 기초 지식 등을 평가하며 합격률이 약 70%로 준비된 학습을 통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요양보호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돌봄 기술을 익히면 합격률이 80%로 높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입니다.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과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시간당 급여가 적용됩니다. 병원 간병인으로 취업하게 되면 병원 내에서 환자 돌봄을 담당하며 일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이용하는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월 190만 원에서 230만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봉은 약 2,400만 원 수준이지만 경력과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급여와 근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심리 및 의사소통 방법, 기본적인 의료 지식 및 응급처치법, 식사,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기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요양보호 관련 법규 및 윤리 등의 내용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영숙 58세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시면 힘든 하루도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의미 있는 일이라 더욱 만족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인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며 단순히 병원 방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료 예약부터 접수, 검사 진행 보조, 처방 전 수령 및 약국 방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혼자 이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동행하기 힘든 경우 병원 동행 매니저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병원 동행 매니저 2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 환자 케어 방법, 병원 시스템 이해, 의사소통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환자 케어와 의료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하는 편이고 병원 시스템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절차에 대한 기본 교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으며 수입 구조도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시간당 혹은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개인적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시 소속되면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활동하며 월급제로 월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전담 매니저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병원 내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6세 이정희 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병원 동행 매니저로 전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동행 업무를 수행했지만 점점 고객들의 다양한 요청을 받으며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현재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1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큽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환자분들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방수 기능사입니다. 방수 기능사는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고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자를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건축물 유지 보수의 필수적인 이 기술은 날씨와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꾸준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방수 기능사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필기 시험 없이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학습 부담 없이 실무 중심의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5, 60대에게 특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기 시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실무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바탕면 처리 및 사전 준비, 방수 재료 배합 및 도포, 방수층 시공 및 보강 작업, 방수 마감 및 최종 점검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합격률은 약 50% 수준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실습을 통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방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 및 시공사에 취업하면 평균 연봉 3,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방수 업체는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이고 아파트, 상가 등 시설관리 부서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함께 월 2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 방수 기술자 활동 경험과 인맥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크며 직접 영업을 통해 더 높은 수입 가능. 최근 노후 건물이 증가하면서 유지보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폭설로 인해 방수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경험을 쌓으면 현장 감독이나 품질 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5, 60대에게도 적합한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사 교육 과정은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수 공사의 기초 이론 및 설계, 방수 재료의 종류와 특성 이해, 방수 공구 사용법 및 유지 관리, 다양한 방수 공법 실습 및 적용, 안전 관리 및 품질 검사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62세 최병호 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방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분야라 걱정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갔고 현재는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에서 방수 기술자로 일하며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몸을 쓰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직접 손으로 기술을 익히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경험이 많은 만큼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어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수 작업이 제대로 되면 건물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방수 기능사는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로 기술을 익히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체 활동이 가능하고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일에 관심이 있다면 방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직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든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업자, 자영업자, 재직자 등 폭넓은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구직자나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의 경우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비의 45에서 85%를 지원하며 일부 과정은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기 집중 과정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 따라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할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적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선택합니다. 훈련 기관을 결정한 후 등록하고 교육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QNECU-net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필수 사이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QNET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국가기술 자격증 및 국가 전문 자격증의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원서 접수 및 수험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장소 및 시험 과목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합격 여부 조회 및 자격증 발급 신청하고 있으니 QNECU-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 시험 정보를 검색하고 일정 및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험에 응시할 경우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결제한 후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QNET을 통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NET을 활용하면 시험 준비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최신 시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처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와 QNET을 적극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하며 원하는 직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대, 60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다른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종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놓치기 쉬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꾸준히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